이혼에 대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전처가 스스로 수년 동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심리적 지뢰바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그녀가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울면서 돌아온다는 뻔한 카르마 판타지가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확신을 환상과 맞바꾸고 그 환상이 조각조각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텅 빈 아파트에 앉아 전처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명언을 올리고 최고의 삶을 사는 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남자들은 그녀는 잘 나가는데 자신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고문합니다. 하지만 필터가 씌워진 사진과 동기부여 문구 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지금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뇌가 재구성될 정도로 가혹한 현실과 충돌하기 직전입니다. 여자가 결혼 생활, 특히 수년간 지속된 결혼 생활을 떠날 때는 단순히 당신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전체 심리적 생태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동안 당신은 그녀의 모든 것에 대한 기준점이었습니다. 모든 결정, 모든 감정,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에는 방정식 어딘가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당신에 대해 불평할 때조차도 당신은 여전히 그녀의 심리적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 떠서 그 무중력 상태가 자유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 패턴은 너무나 예측 가능해서 거의 수학적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남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관계의 진실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 홀로 허니문입니다. 이 단계는 2주에서 3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이 얼마나 용감하고 강하고 독립적인지 스스로 축하합니다. 집을 다시 꾸미고 항상 말만 하던 료가 수업을 시작합니다. 데이팅 앱을 다운로드해서 어떤 남자가 있는지 봅니다. 친구들은 마치 마약과 같은 인정 욕구를 채워줍니다. 너 정말 좋아 보라. 넌 빛이 나. 넌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믿습니다. 신이시여. 그녀는 정말로 그것을 믿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녀는 현실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현실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평범함에서 탈출한 여주인공이 되어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 말이죠. 휴대폰은 매칭 알림과 메시지로 진동합니다. 남자들은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관심을 그녀에게 줍니다. 그녀는 이것을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녀가 양과 질을, 관심과 이도를, 그리고 새로움과 가치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단계가 옵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각성입니다. 슬로모션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처럼 작은 일들로 시작됩니다. 이혼 후 첫 번째 진짜 데이트를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남자입니다. 잘생기고 성공했고 맞는 말만 합니다.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합니다.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다 밤이 끝날 무렵 그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깨달음이 그녀를 강타합니다. 이 남자는 실제로 나에게 관심이 없다. 정말로. 그는 그녀가 천둥번개를 무서워하는지, 문을 3번 잠갔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지, 강아지 광고를 보며 우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금요일 밤의 유흥일 뿐입니다. 그녀의 드라마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나아갑니다.
지금 애심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녀는 판돈을 2배로 키웁니다. 더 많은 데이트, 더 많은 앱, 친구들과의 더 많은 파티. 하지만 이제 무언가가 다릅니다. 관심은 더 이상 짜릿하지 않고 칭찬은 공허하게 느껴지며 그녀는 흠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들이 전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대하는지, 육체적인 관계를 얼마나 빨리 요구하는지, 그리고 천천히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당신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는 여전히 당신이 문제였다는 이야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뇌는 패턴을 찾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저 남자는 계속 말을 끊습니다. 직업이 좋은 저 남자는 정서적으로 부재 중입니다. 재미있고 즉흥적인 저 남자는 사실 무책임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비교할 때마다 당신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은 익숙했고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집이었습니다. 이때 3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패닉입니다. 보통 이혼 6개에서 8개월 차에 찾아옵니다. 새로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연애담을 듣는데 지쳤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은 세상이 깨져버려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찾느라 너무 바빠서 그걸 눈치채지 못했죠. 행복한 척하는 연기에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진짜가 아니라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미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패닉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여성들은 인정받기 위해 거의 조증에 가까울 정도로 더 많은 데이트와 활동에 집착하며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으려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침대에 누워 옛날 사진을 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끔찍했던 결혼 생활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당신은 못 견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여기서 심리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아 정체성을 파괴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듭니다. 어쩌면 그가 변했을지도 몰라, 이제는 다를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도 재결합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그녀가 항해하고 있는 데이트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현실이 뼈를 때리는 곳이죠. 이혼녀, 특히 아이가 있는 이혼녀를 위한 데이트풀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와는 다릅니다. 관심 있는 남자들은 뻔한 범주로 나뉩니다. 그녀를 쉬운 상대로 보는 선수들, 불륜을 찾는 유부남들, 그리고 영원히 싱글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남자들입니다. 좋은 남자들은 이미 짝이 있거나 선택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녀는 이혼과 아이라는 짐이 없는 여성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시장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로. 4단계는 심판의 날입니다. 보통 1년 쯤에 일어납니다. 심리적 방어 기제가 마침내 무너집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외로움이 짓누릅니다.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환상을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폭파했다는 실존적 외로움입니다. 어느 날 밤, 실망스러운 데이트 후나 아이들이 당신 집에 간 주말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강타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결함이 있지만 실제 했던 관계를 완벽하지만 상상 속의 관계와 맞바꿨다는 사실. 이 무게는 너무 무거워서 어떤 여성들은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때가 바로 늦은 밤 문자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자니? 잘 지내? 라고 가볍게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나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내가 기억하는 유일한 구명조끼가 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연락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그녀의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별표 일요일 밤 증후군 별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혼한 여성들이 일요일 밤에 가장 힘들어하는 현상입니다. 주말에 연극이 끝나고 아이들은 잠들고 내일은 다시 괜찮은 척해야 하는 월요일이 다가오는 그 고요한 순간 진실이 스며듭니다. 그녀는 독립적인 것도 자유로운 것도 힘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잔인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녀가 후회의 정점을 찍을 때쯤 당신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행동으로 극복합니다. 당신은 재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가 처음부터 당신에게 원했던 바로 그 남자가 되어가고 있죠. 이것은 그녀에게 고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개선하는 촉매제였지만 그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도 변합니다. 기혼 친구들은 그녀를 잠재적 위협으로 늑과 거리를 둡니다. 싱글 친구들은 경쟁자가 됩니다. 그녀의 사회적 세계는 확장되기는커녕 축소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닫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이자 비상 연락망이자 안전한 공간이었다는 것을로.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별표 유령 관계 증후군 별표이 있습니다. 절단 환자가 없는 팔다리를 느끼듯 그녀는 없는 관계를 느낍니다.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뒤를 돌아 당신에게 말하려다 멈칫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뇌과학입니다. 수년간 연결된 신경회로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에서 당신의 노래가 나오고 당신의 낡은 티셔츠를 발견합니다. 이것들은 그녀를 도망치려 했던 현실로 다시 끌어당기는 심리적 탓입니다. 재정적 현실도 망치처럼 내려칩니다. 이혼은 비쌉니다. 두 사람의 수입으로 누리던 안락함은 사라졌습니다. 자원이 없는 독립은 자유가 아니라 그저 장식된 가난일 뿐입니다. 여기에 더해 별표 접촉 결핍 별표이 옵니다. 성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수천 번의 작은 스킨십들, 안아주고 손을 잡는 것들. 인간의 몸은 접촉을 굶주리면 병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리적 고문이 남았습니다. 구원 없는 후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압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집니다. 당신의 행복은 결혼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인식이 문제였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할 수 있는 남자였고 행복할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단지 그녀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결국 당신의 아내는 이혼 후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녀는 자신이 요구한 것을 정확히 얻습니다. 자유, 독립,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것과 요구했던 것이 완전히 다른 것임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지만 내면이 죽어감을 느낍니다. 설렘을 원했지만 혼란을 얻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원했지만 단지 다른 것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은 종종 더 나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친구들에게 말하는 버전이 아닌 현실과 환상을 맞바꾼 여성이 겪게 되는 진짜 심리적 붕괴의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현실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